안녕하세요. 러닝 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러닝 이코노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 효율성이죠. 러닝, 달리기, 이코노미, 달리기 효율성.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편하게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달리려면 우리 심장이 편안한 상태가 돼야겠죠. 이거를 유효 심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 심박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140에서 150 정도 이렇게 달리게 되면 편한 달리기, 러닝 이코노미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깅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폭이라던가 이런 스텝도 좀 편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발을 만약에 빨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많이 들겠죠? 숨도 차고요. 그러면 유효 심박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폭을 크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의 사용량이 많아지죠.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짧게 뛰는 거하고 크게 뛰는 거하고 근육의 사용량이 다릅니다. 즉 러닝 이코노미는요, 우리 심장을 안정적으로, 우리 근력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뛰는 게 바로 러닝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차들이 연비가 좋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지만요. 독일 차들은 힘이 좋다고 하고요. 한국 차는 둘 다 장단점이 또 있긴 하죠. 일단 제가 일본 차하고 독일 차를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차는 조용합니다.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로 이렇게 주행 모드 했을 때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골목길에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일본 정부에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공 소리가 나도록, 전기 모터를 가동했을 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게 차가 오는지 모르고 다른 걸 하다가 차에 이렇게 좀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 자체에 인공적으로 이렇게 소음을 내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독일차 같은 경우는 디젤이 그렇지만 토크가 크잖아요. 토크가 크고 힘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좀 납니다. 꼭 그게 엔진 소음하고 연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러닝 이코노미는 효율성인데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라고 할 수 있죠. 연비가 좋은 차들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그리고 연비가 나쁜 차들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그 다음에 페라리, 포르쉐, 이런 BMW 같으면 M3, M5 이런 차들은, 아우디 같은 경우는 R8 이런 차들, 스포츠카, 그 다음에 슈퍼카 이런 차들은 엄청나게, 물론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차들은 고급 휘발유를 넣잖아요. 연비가 낮고 그 다음에 연료도 비쌉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러닝 이코노미가 좋은 러닝을 하면, 효율성이 좋은 러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적은 에너지로 이렇게 달리기를 이어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힘찬 운동을 하게 된다면 보폭도 크고 숨도 이렇게 차고 동작도 크고 이런 러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그런 거를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영양분이라는 거는 물론 탄수화물만 먹어도 회복이 되긴 하지만 좋은 것들 많이 먹어주려면 정말 고강도 운동 하시는 분들, 에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션 리커버리 제품으로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소모해 주셔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겨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막 아침마다 뭘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뭘 먹고 이것저것 챙겨 먹고 아미노바이탈을 하루에 4개 5개씩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좀 저는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정도 운동을 하는
마스터스 러너나 아마추어 러너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몸에 좋지 않은 것부터 좀 멀리 하시고 몸에 좋은 거 위주로 드셔주는 게 좀 어떨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몸에 좋지 않은 것들, 식품들,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 맛있는 과자가 있는데 이런 과자의 단 성분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좀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먹는 거하고요, 운동을 안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걸 드셔도 다 에너지로 소모가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 탄수화물을 먹어준다면,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어준다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운동을 하시고 나서 먹고 싶은 거 드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운동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먹기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우리 현대인에게 잘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자기한테 뭔가 보상해주고 자기 라이프 삶에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맛있는 걸로. 먹는 즐거움은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엘리트 선수라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 독해집니다. 일본에 안도 유카라는 선수가 있어요. 케이크를 너무 좋아했는데 첫 풀코스 뛰기 전에 100일 동안 케이크를 안 먹었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안 먹었다면 거의 설탕, 밀가루 제품들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첫 풀을 2시간 21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엘리트 영역은 독한 영역이에요. 정말 절제하고 집중한 영역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면 건강해지고 즐거워지려는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운동 끝나고 맛있는 걸 먹는 거, 뭐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운동 끝나고 나서 먹는 거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걸로, 믹스커피 이런 것도 먹지 않는 걸로, 운동 끝나고 콜라 한 잔, 캔커피 이런 거 먹는 걸로, 그렇게 좀 패턴을 바꿔보시면,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끝낸 직후에는 정말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제대로 공급해주면 회복도 빨라지기 때문인 거죠. 이거 꼭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께서 러닝 이코노미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몸에 심장도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근력도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닝 이코노미가 되어 있는 조깅을 하신다면 그게 몸에 피로가 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주 개념의 스피드를 내고 오래 뛰고, 그 다음에 동작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근력을 많이 사용하고 심장이 정말 터질 듯하게 숨이 목에 찰 정도로 러닝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과사용한 그런 훈련이 됩니다. 그때는 충분히 잘 쉬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닝 이코노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강한 훈련이 있다면 앞, 뒤로 러닝 이코노미 조깅을 하는 거죠. 내 몸이 땀을 좀 충분히 흘릴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자극만 주고 피로가 쌓이지 않게 내일 훈련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러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고강도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하루 쉰다고 하더라도 젖산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유효한 심박, 유효한 러닝, 유효한 각도, 유효한 근력 사용으로 내 몸에 있는 피로 물질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러닝 이코노미적인 러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조깅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저는 이걸 권해드려요. 주 3일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화요일 날은 조깅 하시고요, 러닝 이코노미 생각하시면서 50분, 60분 뛰어주시고요, 수요일 날은 5000m 지속주를 때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도 차고 우리가 많은 에너지 소모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많이 잘 드셔주시고, 목요일 날은
다시 풀어주시는 러닝 이코노미 조깅을 통해서 남은 피로감을 싹 풀어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쉬어주시고요. 토요일날 가볍게 조깅하시고 몸을 깨워주시고 일요일날 대회줄 나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좀 적절한, 나중에 어떤 훈련이 들어가든지 이제 어느 정도 조깅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주 5일을 뛰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뭐 주 5일을 뛰셔도 어떤 분들은 이 러닝 이코노미를 좀 길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90분 정도. 근데 그 영역은 좀 마스터스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화요일날 60분, 수요일날은 포인트 훈련, 목요일날은 60분, 그리고 금요일 쉬어주시고 토요일날은 30분 짧게 뛰어주시고 일요일날 대회주, 이 정도가 적절한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 어느 정도 달리기를 이제 익숙해지고 훈련이 들어간 상태에 그런 분들이 좀 시행했으면 좋을 그런 스케줄이 아닌가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러닝 이코노미란요, 여러분들께서 뛰고 나서 몸이 개운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편하게 뛰고 가볍게 뛰면요, 뛰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이제 나 몸 싹 올라오네. 뭔가 기분 좋네. 이제 스피드 들어가면 되겠네. 그때 뛰어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날 뛰어주시는 게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때 한번 세게 쳐버리면 다음날 피로감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마추어들의 훈련의 맹점이기도 해요. 좋은 거는 다 하려고 해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니까 다 섞는데 그렇게 되면 자극을 효율적으로 주지 못합니다. 러닝 이코노미 훈련을 하게 되면 러닝 이코노미만 신경 쓰고 그날 훈련을 그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훈련할 때는 포인트 훈련에 집중하시고요. 젖산열치 훈련하실 때는 젖산열치에 집중하시고요. 이렇게 나눠서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뛰시는 분들 제가 권해드린 거는 하루 뛰시면 그게 조깅이 아니고 지속주 개념이기 때문에 숨이 찰 거예요. 그리고 하루 쉬어주시고 다음날 하루 또 뛰어주시고, 이런 핫띠 핫씨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러닝 이코노미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안정된 심박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효한 각도 내에서 여러분의 근력을 사용하게, 근력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러닝 이코노미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유효 심박일 때 지방을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고강도 훈련을 하게 되면 지방의 대사는 일어나지 않고 글리코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뛰는 거, 뭐 400m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빠르게 뛰었을 때 여러분들이 회복이 좀 느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길게 편안하게 하다 보면, 그런데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시면 오히려 노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우리 몸의 관절이라든가 결합직들이 퇴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뇌가 손상될 수 있는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뛰는 거 정말 여러분에게 뇌의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뇌는요, 장시간에 대한 거를,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시리가, 아이폰 제가 시리가 작동돼가지고 다시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즐겁게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에 오히려 뇌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저걸 한다고 해서 따라 하시기보다도 여러분의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자기 삶에 맞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인 거죠. 하루는 러닝 이코노미 가볍게 편하게 뛰시고요. 하루는 인텐시브하게 강도 줘서 뛰어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뇌가 내가 손상이 되려다가 다시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손상되려다가 막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집중해야 될 건요,
운동이라는 건요,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다르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뇌를 속이면서 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뇌가 손상되지 않게, 뇌가 건강해지도록 반복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가 손상이 됩니다. 정말 뇌가 손상이 됩니다. 근데 다양하게 우리가 자극을 준다고 하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점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러닝 이코노미를 길게 했을 때 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60분에서 최대 90분 정도까지 그 정도로 러닝 이코노미를 해주셔야 되고, 선수 영역이라면 120분이나 180분 이렇게 러닝 이코노미를 만들어 가겠죠.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이브리드 슈퍼카가 돼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골목길 다닐 때나 아니면 출퇴근하실 때는 전기차로 그렇게 연비 적게 들게 이렇게 다니시고요. 대회를 나가실 때는 거기다가 한 단계 더 가솔린까지 같이 점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서 그렇게 뛰시면서 우리 몸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바로 러닝 이코노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요, 러닝 이코노미가 없다면 강하게만 하다 보면 우리 몸의 근력에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근력이 파괴되고 손상되어서 근육 파괴라든가 파열이라든가 인대 손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러닝 이코노미는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좀 설명이 되셨을까요? 러닝 이코노미?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뛰고 나서 개운한 러닝, 그리고 지방 대사가 잘 되는 러닝, 네, 심장이 안정적으로 심박수를 낮추는 러닝, 이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VO2 max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러닝 찬스였고요. 여러분이 러닝 찬스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